7월 20일 조사실 일정입니다. 자, 다음 주 드디어 정부의 수건산업이던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소비시장에 최대 13조 원 이상의 유동성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화요일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 공급량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느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을 좀 더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았죠. 시장 자체는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단기적으로 갇힌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지수는 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선별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관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제 뭐 제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가지고 4개국이랑 이제 협상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협상을 잘해도 관세율이 15에서 18% 정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한 20% 미만으로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나라는 막 10% 이렇게 20%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15에서 18% 정도의 관세 가능성이 제시가 있는 상황에서의 어떠한 협상이 진행될 것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도 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이 법제화가 통과되자마자 국내 코인 관련 테마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더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중점적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인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은 외국인들이 그걸 살까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량에 이 원화 가치, 원화가 통용되는 통화량은 거의 뭐 1%도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 지위에 원화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만 원화를 사용될 건데, 지금 원화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몇 개입니까, 은행이랑. 네, 엄청난 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른 또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 뭐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아직 주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이야, 우리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할게. 너희 우리나라 채권 살 거야, 안 살 거야? 우리나라 달러 매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따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라고 그냥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쓰려면은, 아니면 기업에 발행하려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원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돼도, 제가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주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가 아니라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해도 결국 그 원화의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 이슈가 될 수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던 이유고, 최근에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공략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좀 시장에서 재밌었던 이유가 종목들이 좀 많이 엇갈렸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AI,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의 정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때까지 좀 강세가 나왔었던, 2분기 강세가 나왔었던 금융주들, 뭐 지주사 관련 테마주들, IT 관련 테마주들은 죄다 조정이 나왔고요. 네, 죄다 조정이 나왔고, 어떤 게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화장품, 월요일날 화장품이 오르고, 그리고 화요일날 뭐 로봇 관련주가 오르고, 수요일부터 갑자기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주가, 수목요일날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주들이 큰 탄력이 나온 다음에 금요일날 2차전지 관련주가 올랐어요. 2차전지 전부 2차전지가 아니고 이제 응급제 관련 테마주가 또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소외돼 있던 이 종목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날 로봇도 올랐지만은 반도체도 올랐단 말이에요. 15일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관련 테마주도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 좀 소외됐던 업종들로 시간에 투자자들의 종목이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네, 끌어올린 거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재료죠. 추경으로 인한
추경으로 인한 재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결국에는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더라. 근데 PBR이 낮으면 무조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왜 주가 자산 순자산 비율이 낮아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성장률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지배 구조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삼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주 안정도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여러분들 근본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우리가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원자력까지 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원자력은 저는 안 칩니다. 차라리 조선, 방산, 전력 설비 화장품이라고 보고 있는데, 딱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 종목들 특징이 뭡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애들이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서 따라가 봤더니 나중에 실적도 잘 나오더라. 이게 아니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주도주가 형성되고 거기에 수급이 붙으면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약바이오는 이번 주가 올라간 이유가 계약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약건이 굉장히 많아서 올라갔지만은 2차전지라든가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게 실적을 갑자기 로봇이라든가 돌릴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모멘텀으로 올릴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처럼. 똑같은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컨택해야 될 거는, 잘 찾아야 될 종목들은 뭐다? 실적이 바닥에서 강하게 돌려오고 있는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경동라비엔도 그렇고, 뭐 오늘 올려드린 퍼스텍도 그렇고,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가지셔야지, 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큰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2천지 사야 되나요? 뭐 이제 다른 종목들 뭐 좀 순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더라. 결국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적 관련해가지고 너무 실적주는 재미도 없고, 사실 맞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실적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 아닙니까? 한국에서 무슨 실적주가 올라가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올라갔던 종목들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더라. 그래서 이 단기적인 가격을 모멘텀이 만드는 거지만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받쳐주는 거는 결국 실적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좀 잘 체크를 좀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의 종점이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탑10 종목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탑10을 넘어서 시가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네, 기업들 중에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이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정말 테슬라처럼 진짜 시장을 인도하고 전기차, 전 세계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정말 뛰어난 산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우디 아람코처럼 정말 든든한 뒷배를 두면서 네, 국영기업으로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 올라가던 애들이 단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결국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뭐 이번 주가 그렇고 지번 주도 그렇고 약간 3,200포인트 구간대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대위지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중에 결국 원달러 환율 부담스러워요. 환율이 너무 부담스럽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퐁당퐁당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물을 사면 선물을 팔고, 네, 선물을 사면 현물을 팔고, 이런 퐁당퐁당 매매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장 큰 기저에는 달러가 문제예요, 달러가.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8월달에 금리 인하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13종 풀립니다. 달러 가치가 1,400원을 돌파를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다시 1,40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나올 때 항상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랑 다 반비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걸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환율이 탄력이 나올 때는 지수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네, 채권 금리도 계속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목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 나라의 기준금리에 플러스 한 2, 3%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금리 자체로 그냥 미국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4.5%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5% 금리에 그냥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할 거냐, 너희들?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더 수익률이 더 좋은 어디로 투자한다? 주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뭐 기준금리가 4%니까 주식으로 10% 이상 수익 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4% 정도의 기준, 지금 4.5% 기준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7, 8%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7, 8%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이상 수익률을 잡는 것 자체부터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수익률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거고, 그 금리에 따라가는 환율이랑 국채금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파월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지속될 동안 한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환율이 낮아져. 그러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국내 시장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 그 환율로 원화를 바꿔서 주식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굳이 많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안전한 어디로 가겠습니까? 채권이나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지표가 좀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종목 수를 안 늘리고 종목을 많이 팔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실적 기반의 종목들 위주로, 물론 단타 막 치다 물린 것도 있죠. 제가 뭐 그런 거 말 안 합니까? 근데 그런 거야 진짜 우리 10만원 20만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심할 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포트폴리오에 좀 힘을 주면서 월 단위로 넣을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영상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어차피 6개월 이상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올려드렸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은 사라고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동안 천천히 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절대 종목에 뭐 해야 된다? 비중을 넣어서 안 된다. 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넣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에게는 비중을 실을 만한 섹터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지금 주저리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의 하나의 공동 결론이 그거예요. 지난주, 이번주 왜 주식 계속 팔고 뭐 10만 단타만 치냐? 비중을 넣을 종목이 없어. 비중을 넣을 시간이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지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강한 이벤트가 있죠. 이게 이벤트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벤트가 남아있죠. 여기에 지금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힘을 실는다? 안 돼요. 근데 힘을 실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녀석들에게 계획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일단 이 모든 지금 제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급해요. 너무 급해. 저희가 이번 주에 수목금 매매는 안 했잖아요. 살만한 종목이 없어서 그냥 급해. 왜 갑자기 매매 안 하나요? 왜 갑자기 뭐 단타 안 치나? 뭐 하나 물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살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2차전지에 올라왔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몰라. 그 좋다고 얘기했어. LMF 좋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렇다고 2차전지 여러분들 막 비중 50%씩 넣을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막 급등주 아닌 거에 막 50%씩 비중 넣을 수 있어? 못 넣는다고. 어차피 넣어봤자 막 짤짤이 너밖에 못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로 보셔야지.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에 막 50% 넣을 수 있어요. 자기 자금 5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 1억씩 넣을 수 있어? 아무도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가상의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냥 현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 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지금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없다는 거는 새로운 호재가 없다는 거고 새롭게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똑같잖아요. 지수사 관련 테마주도 요거 뭐 새로 나왔는데 폴더 너무 잘 나가지고 파이낸트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 파이낸트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경제TV에서 존나게 추천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뭐 갑자기 이거 올라가나.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만약에 좋은 호재라 가지고 막 정말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판매될 수 막 몇백 프로 올라가는 게 나와야지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 출시도 안 했는데 지금 언론 플레이 한두 번 합니까? 아무튼 출시하고 나서 보고 늦지도 않다. 그리고 2000일국제 관련 테마주들. 이거는 좀 이제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의국제 소재는 중국에서 다 수입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응급제를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을 규제한다고 막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번 주 종목들 좀 테마주도 같이 있는 거 합쳐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금 더 강세가 나왔고 화장품 종목들도 괜찮았죠.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지금 특별법 발의되면서 노조가 반대를 약간 입장 선회했어요. 이것도 부산에 해수부가 올 수 있다. 근데 해수부 말고 산업은행도 원래 오기로 했는데 또 그건 쏙 들어갔네요. 산업은행 오는 거는. 그냥 솔직히 부산 사람으로서
해수부 안 와도 돼요. 공장이나 차라리 몇 개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부산에 참 경기가 안 좋아서 안타깝다. 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세가 나왔던데 정말 호재가 있었어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네, 보시면은 시가적 풍모허가 획득했죠. 네, 우리나라 정부주관 사업에 선정되었죠. 네, 멕시코랑 계약했죠. 바이오젠셀도 뭐 난치병 이거 허가 뭐 지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슈 나왔죠. 뭐 국제한 계약도 있죠. 유한양행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은 바이오 한 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뭐 대세 전환까지는 아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사실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드디어 나옵니다. 네, 드디어 소비 쿠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나이가 금요일날 10%대 탄력이 나왔고, 그리고 뭐 STO 관련해서 또 법안 심사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 두 바퀴 돌았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STO가 간단해요. 우리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 이걸 조각 투자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권리를 나눠주는 거야. 예, 뭐 우리 이제 특히 그런 것들에게는 고가 미술품이 많이 해당되고 또 NFT 이런 제품들이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뭐 서울옥션, ITI, 케이블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티나 공모 청량합니다. 단백질 빅데이터 다음 주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단백질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자, 그리고, 화요일날, 네, 뭐, 단톡법, 드디어 폐지가 되네요. 이 개떡 같은 법안이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유통시장에 개입을 하는 순간 시장은 망가집니다. 네, 이거를 좀 다른,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약간 큰 정보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크기가 제일 큰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예요. 크기가 제일 작은 정보가, 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딱 중간에 유지하는 게 좋죠. 어느 정도 규제도 좀 필요하고 나쁜 놈도 법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왼쪽 가도 안 되고 너무 오른쪽 가도 안 돼.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최근에 뭐 이제 SK텔레콤의 해킹 이슈도 했기 때문에 U+라든가 뭐 KT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다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SK텔레콤이 지금 지원 제일 많이 한대. 돈이 많았다는 거야. 다음부터는 보안에 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조선이 공모 청약을 합니다. 네,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좀 상장을 하죠. 자, 그리고 스펙주들이 상장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스펙주 상장 매수할까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스펙주 공모 청약할까요? 여러분들 스펙주 특징이 뭡니까? 상장 폐지돼도 2,000원 돌려받아요. 상장 그대로 공모가로 돌려받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된다? 상장이 2년 동안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년 내가 넣어가지고 요거 이제 합병하면은 약간 좋은 회사랑 합병하면은 대박 나는 거고 합병 안 하면은 그냥 2년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묶여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스펙주 사가지고 장 초반에 뭐 올라갈 때 팔겠습니다.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정말 투자로 산다면은 2년 정도 보셔야 된다. 스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 동인시스가 승상장한다. 이거 공모 한 주씩 다 받았더만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쿠코니, 스테이블코인. 자, 여러분들, 쿠코니 대장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은행이랑 관련해가지고 결제 플랫폼이 있는 애는 쿠코니 대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완을 하는 대장주는 뭡니까? 아톤이에요. 두 글자니까 외우기 쉽겠죠? 보완은 아톤이 대장, 스테이블코인 대장은 쿠콘.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정부가 밀어줘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정부 인사들을 지명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정원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별로 의미 없다. 네. 네,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별로 의미 없다. 네, 유로피 지금 성장합니다. 네지랑 인공지능 업체. 요거 또 이제 약간 성장 중장기적이죠. 네, 네지랑은 찾기 힘들어요. 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제약바이오 매매하실 때 최근에 뭐 ADC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행하는 이 섹터 테마가 있어. 근데 네지랑은요 어렵습니다. 치매가 지금 아직도 안 되잖아. 예, 치매 최근에 FDA 승인받은 것도 치료제가 아니에요. 늦추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 투자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된다고. 갑자기 어느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해. 길을 모아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해. 너무 좋지. 근데 약간 떴어. 약간 몸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다 투자하실 겁니까? 언제 날아다닐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 유행입니다. 테마가. 예, 예전에 표적 항암제 가가지고 박살바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박살났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조심히. 내지랑 관련은 건들지 마라.
예, 차라리 살 거면 오가노이드. 지금 약간 오가노이드가 약간 트렌드야, 자기들아. ABC랑 지금 오가노이드가 시장 트렌드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북 출시합니다. 돈 많으신 분들 좀 사주세요. 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서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이게 좀 정신적인 건지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 좀 많이 늦었는데 네. 잘 회복해서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